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지금 도이치 뱅크 프랑크푸르트 그 안마인 거기에서 이슈 되었다 하면서 세 가지 페이퍼가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접근하고 있어요. 어느 지방자치단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, 만약 이 방송을 듣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자들이 있으면은 그 지역경제과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청이 있잖아요. 거기에 꼭 이 방송을 한번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. 과거에 미국의 한 15년, 16년 전 이야기죠. 미국의 그 밀레니엄 뱅크라는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뱅크가 아닌데 그냥 회사죠. 미국에는 그 타이틀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습니다. 밀레니엄 뱅크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의 서티파이드 체크, 그러니까 회사의 체크죠. 그러니까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 거죠. 은행에서는 발행을 해서 주지만은 밀리엄 뱅크 코퍼레이션이 자기들이 어떤 대금 지불이라든지 거래상에 있었으면 자기들이 그 잔고를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결제가 되도록 해야 되죠. 못하면 이제 바운드가 되는 거죠. 뭐 우리나라처럼 부정수표, 단수표에 걸려가지고 감옥 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. 다만 이제 크레딧이나 은행 거래 여러 번 있으면 제재를 받게 되죠. 그래서 밀레니엄 뱅크 코퍼레이션에 만든 사람이 한국인이에요. 지금은 한국에 있지 않는데, 지금은 독일에 가 있죠. 한국에 있지 않는데, 이 사람이 영천에 있는 육군 제3산학교의 그 생도들이 쓰던 뭐 땅의 일부분을 그 육군 본부에서 이제 그 팔려고 내놨는데, 거기에 입찰 보증금으로 바란스도 없는 컴퍼니 체크죠. 컴퍼니 체크를 갖고 계약을 하는 바람에 그 육군 경리단 장교하고 여러 사람들이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. 아마 그분도 좀 고생을 했을 겁니다.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각 국가 간의 그 상법이라든지 그 상법 안에 또 은행법, 또 은행법 안에 그 수표에 대한 뭐 관리법, 이런 것에 어떤 틀린 점을 악용해 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바람에 여기에 익숙하지 못한, 이런 소리에 익숙 못한 그 뭐 지방자치단체나 뭐 군대나 뭐 이렇게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죠. 근데 보면은 레미턴스 어드바이스라고 이제 A4 용지의 반 정도 되는 프랑크푸르트 안마인 도이치뱅크의 서류, 그 다음에 스위프트 카피라고 하지만은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고 받은 곳이 없는 스위트 형식의 카피,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은행에 레코드했다는, 어느 은행에도 레코딩이 되었지 않는 그 레코드 종이, 이거 석장을 가지고 난국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뭐 자금 유치를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 시도를 하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이 서류들을 잘 볼 줄 모르면은 그 상당히 참 곤혹스러움을 당합니다. 제가 2회에 걸쳐서 알리안스 그 스위트 매니지먼트 회사의 카피는 뱅크 카피가 아니다, 뱅크의 스위트 카피가 아니다,
그 알리안스 메시지 카피가 나오면은 24시간 내에 그 알리안스 메시지 카피에 있는 은행에서, 이름이 나오는 은행에서 스위트 카피 나와야 되는 거예요. 리시빙 은행에서. 그런데 저한테 문의를, 이 방송을 듣고 이제 문의를 오는 사람 중에 보니까 지난 목요일 날 이미 알리안스 스위트 카피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 한국의 자기 은행에 스위트 오질 않았어요. 그러니까 좀 확인을 해 보십시오. 어떻게 됐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점에서 본점으로 이제 스위트를 기한해 가지고 올렸다고 합니다. 내일 온답니다.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물론 내일 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을 했죠.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. 알리안스 메시지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워딩을 다 했을 때는 그것이 정상적인 알리안스 메시지 매니지먼트 컴퍼니의 스위트전 카피라면은 은행 큐로 갔습니다. 이제 또 너무 심하게 말하면 또 섭섭하잖아요. 그래서 내일 오지 않으면은 알리안스 스위트.com 그 컴퍼니에 직접 문의를 하세요. 그거 다 전부 다 물어볼 수 있는 체제가 돼 있어요.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점잖해요. 안 물어봐요. 그저 보낸 사람 말만 듣는 거거든요. 이상하면은 동의를 구하면 돼요. 내가 이거 내 리시빙 뱅크에서 안 왔다 그러니까 리시빙 뱅크에서 물어보라 그런다. 그래서 내가 이 알리안스 스위트.com 컴퍼니에 직접 물어보겠다.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. 물으면 다 답해줘요.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. 오늘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. 지방자치단체가 SPC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또 SF100 커머셜 페이퍼를 발행했잖아요. ABCP를 발행해가지고 못 맞고 하게 되니까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이치뱅크에서 이만한 돈을 보냈습니다 하는 독일 도이치뱅크의 레미턴스 어드바이스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독일 도이치뱅크의 레미턴스 어드바이스가 있으면은 그 어드바이스대로 리시빙된 은행에 컨포메이션이나 리시프트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?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가짜다.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. 한국 사람들이 보낸 샌더 말만 자꾸 들어요. 은행에 확인을 하면 돼요. 예를 들어 은행에 확인하러 가가지고 내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금액이 크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은행원이 배를 딱 눌려가지고 친절하게 차 한잔 하시죠. 우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안으로 좀 들어오십시오. 이렇게 안내합니다.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가 와서 잠시 좀 레포트를 받겠습니다. 이제 경찰서까지는 안 가죠. 거기서 이제 지점장실에 이런 데서 이제 어디서 받았습니까? 어떻게 했습니까? 이렇게. 영국 같은 데는 경찰이 안 와요. MI6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바로 와서 체포해 버립니다. 이 가짜가 있으면은.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HSBC 가짜 뱅크 드랍트를 가지고 확인하러 가잖아요. 가짜예요. 그러나 뱅크 오피서가 그냥 웃으면서 그냥 시간을 끕니다. 그럼 딱 MI6가 와가지고 딱 체포해 버립니다. 그만큼 금융 강국이니까 그만큼 금융에 대한 이러한 비합리적인 일이 아니라 이루어져요. 홍콩도 마찬가지예요. 가짜 서류 같은 거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부신검문 걸리지요. 바로 체포돼 버려요. 요즘은 더 엄격해요.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모르거든. 그래서 스캐머들이 이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한테 많은 돈을 주고 아직 서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괴롭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좀 짜가지고 하는 것도 있죠.
그래서 체포되게 해가지고 그 뭐 홍콩 감옥맛도 보게 하고 그 스위스 감옥맛도 보게 하고 그렇게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요 방송을 들으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분들이 있으면은 이미 내 고향 땅에는 한번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. 몇 개월 전에. 그래가 그 고향 땅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말을 안 하지만은 뭐 저도 말을 안 하지만은 이 지역경제과나 투자유치과나 투자청이요 이런 걸 몰라서 그래요. 최소한 외국관계은행 서류가 올 때는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것을 폼폼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이런 절차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간판만 뭐 투자청 투자유치과 뭐 이런 거 걸어. 오늘 그 한국하고 중국이 그 정상회담을 하잖아요. 그 20년 전에는 중국이 외화를 가져오려고 지금 뭐 차이나 안에는 달러가 차고 넘치지만은 그 20년 전에 달러를 가져오려고요. 전 국가의 행정력이 동원될 때는 그 중국에 대해 열심히 일했어요. 그 관리들이 아예 집에도 안 가고 자기 사무실 뒤에 커튼 치고 그 뒤에 배들 놓고 24시간을 거기서 견디면서 외국어 통화하면서 달러를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노력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. 제가 이 독일 가짜스로 다니는 거 보면 참 생각나는 게 맞습니다.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독일 그 뱅크들하고 상대를 좀 했거든요. 그 뒤에 뭐 2006년대는 유러피안 뱅크는 보면 그 별이 12개입니다. 우리 성경에 나오는 12제자처럼 별이 12개가 이렇게 12개가 딱 이렇게 있는데요. 코메르츠 뱅크나 이런 데서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서류들을 육안으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했죠. 그래서 한번 곤란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겨울인데 참 절망이 막 엄습해 오더라고요. 이것만 성공했으면은 내가 고국에 돌아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통일은행의 통일기금을 이렇게 한번 할 건데 그래가지고 제 피부치도 뭐 프랑크푸르트 있지만은 마인강 그 옆에 벤치에 앉았어요. 벤치에 딱 앉아. 그 마인강 벤치에서 딱 앉아 있으면은 그 강으로 다리가 이래 있습니다. 예, 다리가 이래 있고 나무 다리인데 그거 막 크리스마스나 경축 되면 거기서요 추포를 엄청나게 쏘는데 그 강이 있는데 이래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다리 뒤에 교회가 있어요. 교회가 그래 교회 그 첨탑을 이래 바라보다가 누가 막 흔들어요. 깼어요.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그 벤치에서 잠이 들어버려요. 잠이. 그러니까 이런 국제금융의 일을 하다 보면은 모자라는 게 수면이거든요. 왜냐? 하루가 세 방향으로 돌잖아요. 유럽, 아메리카, 중동, 한국.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자니까 다니면서 이제 토끼잠을 자야 되죠. 제가 모시는 선생님도 뭐 토끼잠을 주무시죠. 막 선거 뉴스 때문에 이동하면서 토끼잠을 막 자고. 그러다가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그 지나가던 그 배거 거린이 이제 뭐 독일은 잘 사는 나라라 해도 이제 또 이 거린들이 있습니다. 하다가 나를 깨우죠. 여기서 스리핑하면 죽는다고. 겨울이니까. 그 뭐 마인강 옆에 벤치에 떡 앉아 있다가 그 잠들어 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깨부치더라고요. 그래 딱 깨가지고 딱 보니까 또 교회 첨탑이 딱 그 용기를 얻고 아니 딴 거는 못해도 이 국제금융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서류 보는 방법은 가르쳐줘야 되겠다.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또 사람이 그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보니까 참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. 사람이 그래도
이겨나갈 고난의 힘이 있으면요, 울부짖고 웁니다. 예. 포기를 안 하니까. 울고 괴롭다 하는 것은 자기가 개척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힘이거든요. 그런데 포기를 해버리면요, 웃음밖에 안 나와요. 허허, 웃음밖에 안 나와요. 그 여러분, 괴로울 때가 가장 이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 요즘 보면은 그 뭐 어느 정치에는 막 그 측근 둘이가 지금 하나는 들어가 있고 하나 오늘 조사를 받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나는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. 정말 그들이 나의 25년간 측근 같으면은 당이라는 것을 얻고 절대 가지 않습니다. 우선 그 측근 둘이를 살려야 돼요. 사람이 제일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? 우리는 유신시대를 겪고 살아봤지만 요즘 어느 당에서 뭐 유신시대처럼 간제 언론 하나 그러는데 그 사람도 유신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. 우린 유신 때 등상에 들고 다니면서 막 이랬어요. 그 유신시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유신시대에서 간제 언론 하나 하니까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말도 아무렇게 안 하는 거예요. 우리는 옛날에 유신시대 때 그 독재 정권을 싸워도요, 정말 신사답게 싸웠습니다. 그래서 백골단이나 곰들, 사복, 정부 형사 잡히면 까짓 거 가서 고문 받고 막 그런 건 두 번째하고 자랑스러워요. 예. 죄 없는 자가 수갑을 찬다는 것은요, 그건 자랑스러운 거예요. 거대한 조직과 음모와 협박에 의해서 수갑 찬다는 건요, 그 사슬을 뚫고 나갈 힘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. 말이 좀 번나갔습니다만은,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짜 서류들을요,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. 그래서 이 도이치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의 가짜서로 돌아다니는 게 뭔가 하면은 회사 이름이 이셉 ISEP GmbH인데 제가 벌써 이거 작년에 확인했던 회사예요. 이 이셉 GmbH가 그 SBC도 끊어준다 하면서 그 페이먼트 언더테이킹 레터도 그 주고 이래요. 아, 너가 이 SBC 끊어주는 비용을 주면은 내가 안 됐을 경우에는 돈을 저 언더테이킹 레터를 주지요.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큐리티 이메일을 보내는 회사예요.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피해자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내가 뭐 프랑크푸르트는 뭐 게테하우스부터 눈이 환하잖아요. 제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뭐 제가 환하지요. 프랑크푸르트, 런던, 뭐 스위스 뭐 제가 환합니다. 그래서 직접 한번 내가 만나보려고 국내에서 전화를 했어요. 하니까 이셉 GmbH 전화번호가 바른 전화번호가 아니고 어디 프랑크푸르트 저 멀리 뭐 입센 쪽 정도, 우리나라 삼성 공장 있는 그쪽이야. 그쪽 정도에 있는 자동차 카센터예요. 얼마 전에 그런 게 한번 있었죠. 어느 한국에 있는 회사가 강남에 있는 미국 뭐 유명 회사처럼 행사하는 그 회사가 SBC 스위트카피를 줬잖아요. 그것을 제가 또 확인을 해줬거든요. 하니까 그 회사는 발행한 적이 없어요. 또 그 회사는 복덕방이에요. 우리로 말하면은 런던에 있지도 않고 런던 뱅크스트리트에 있지도 않고. 왜? 런던 같은 데는 그렇게 가짜는 못해요. 독일도 그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서류를, 가짜 서류를 정확히 보는 눈을 가지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셉 GmbH를 기억해 두었다가 그것이 돌아다니다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해주시고, 또 지방자치단체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 방송을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들 힘내십시오.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